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코로나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12월 첫날 좀 힘차게 출발하고 싶지만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12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한 지 딱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확진자 수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2,21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에서 4,000명이 넘는 전체 확진자의 81%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좀 방역의 초점을 바꿔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위중증 환자 수가 지금 723명으로 어제보다도 62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게다가 국내에서도 지금 신종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5,000명 예전에 방역 당국이 그럴 가능성은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때 앞으로는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단계적 일상 회복은 해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5,000명이에요. 4,000명 선에서 5,000명 되는 게 시간이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양윤선 평론가님,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금 인원 모임 제한 이런 걸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의료계는요, 위드 코로나로 들어갈 당시에도 사실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거리 두기를 그냥 막 풀어서는 안 된다. 방역 지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리 두기도 좀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좀 비슷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도입하지 않았냐. 이번 지난 월요일 계획에 방역 대책이 좀 더 강화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국민의 이 일상회복에서의 불편이 워낙에 크다. 그리고 또 민생경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방역 강화가 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요. 지금 사상 최다 확진자 5,000명을 돌파한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은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 치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집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체계 전환 발표 이후 재택치료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74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2,685명에서 지난 한 달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확보, 진료 지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재택치료 키트 확보 등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확진되면 생활치료시설로 입소하거나 정도가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치료를 받으라뇨.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거야 지금 병상도 없고 생활치료시설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지금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소위 위중증 환자들의 숫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국 중환자 병상이 가동률이 78.8%니까 10개 중 8개가 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병상이 245개에 불과하고요. 수도권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89.2%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보면 가용 병상이 32개 남았고 90.7%가 차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재택 치료, 그다음에 이 치료 관련된 인프라도 확장을 하고
병상 수도 이제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 문제가 병상을 늘려도 의사가 같이 늘지 않으면 병상 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을 좀 내놓지 않으면 네.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재택 치료를 지금 지침으로 내걸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홍종성 기자님 집에서 의료진도 없이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도 없이 어떻게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불안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당장 지금 병원에서 뭘 해주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면 옆에서 뭔가 돌봐줄 의료진이 있다. 그거에 마음이 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가 재택에 있어야 된다. 이러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떡하지? 불안들 하실 텐데 네. 일단 대상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어떤 증상이 없는 경증이라든가 무증상 이 환자들이 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고요. 또 65세 이상의 60세 이상의 네. 접종을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도 재택치료 대상자입니다. 네. 다만 이 어린이라든가 이 노약자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주변에 보호자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네. 만약에 우리 집의 주거 시설이 어떤 감염에 있어서 취약하지 않다. 그래도 재택치료 대상자입니다. 네. 기간은 만약에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확진이 된 날부터 열흘. 그리고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증상이 생긴 그날부터 열흘 동안 네. 이제 재택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뭐 우리끼리 약 사다 먹고 이건 아니고 이 치료 키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확진자용, 비확진자용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확진자용은 해열제, 소독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손 소독제가 들어 있다고 하고요. 비확진자는 비닐 장갑, 또 KF 마스크 그리고 이제 안면 보호구죠, 페이스필드, 긴팔 가운, 소독제 이런 게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이 완전히 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좀 모니터링을 해준다고 그래요. 하루 2번. 네. 체온이라든가 산소 포화도 이거를 모니터링 해주고 또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도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재택치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키지 않고 막 나다니면 어떡해요? 걱정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재택치료 앱을 통해서 이탈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나름대로 재택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취하고 있다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의료 인력들이 지쳐가는 번아웃 상태인데 재택 치료자에서 모니터 감시를 강화한다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한다니까 믿어는 보겠지만요. 손정혜 변호사님, 확진자가 무슨 대부분 다 1인 가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확진자 중에서도 동거인 또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거 가족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택 치료자 같은 경우는 10일간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동거인도 사실상 함께 격리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게 안 됩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동거 가족도 다만 이제 확진자에 준하는 격리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예를 들면 생필품을 사러 가거나 쓰레기 버리러 가는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외출도 자가진단으로 음성 결과를 받고 전담 공무원에게 사전 신고해야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출근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같은 집에 어찌됐든 거주를 하다 보니까 추가 확산이나 감염에 대한 우려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재택치료자가 이제 10일 지나서 만약에 다 나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 본인은 이제 격리 해제가 가능한데 동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미접종자거나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접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종료한 이후에 또 추가 10일을 격리해야 되니까 총 20일까지 출근이라든가 등교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재택 치료자한테 조금 전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그래픽 보면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확진자입니다.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외래 진료가 가능한데 병원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병원 갈 때 4가지 종류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대요. KF94 마스크,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 방수 가운을 입어야만 외래 진료를 하러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방역 당국의 이 확진자, 재택 치료자 그 동거인에 대한 지침 들으셨죠? 그 동거인들
출근이나 등교는 안 되는데 생필품을 사러 요 앞에 슈퍼나 마트는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라고 쳐요. 자, 동거인이에요? 자, 나 잠깐 생필품 사러 갔다 올게. 10몇 층에 살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겠죠? 그렇다면 그런 외출은 된다고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거 뭔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뭔가 알쏭달쏭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택치료 방안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또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재택치료하다가 온 가족이 다 감염될 판이다. 재택치료 받는 입주민과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옮을까 봐 걱정이 된다. 또 재택치료자들의 동거인도 지금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출근을 못해서 회사에 미운털 박히면 나라에서 책임질 거냐라면서 지금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때 우리 이른바 낙인론 기억나시죠? 코로나에 확진되면 주변에서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도 낙인론이 아예 없어졌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방침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재택 치료 중에 특별한 치료 없이 상태가 악화돼서 중환자가 더 늘어나서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이 사실 돌보면서 또 밖으로 못 나가고 밀접 접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재택 치료는 50세 이하의 백신 접종자로 국한해서 자연 치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재택 치료를 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 감염이 늘면서 가족 감염을 증가를 시킬 수 있고 가족 감염자 중에는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파 감염이 되면서 위중증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공통적인 얘기는 지금의 재택치료 방침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홍종선 기자님, 연예계도 이 코로나 이 폭등 상황을 지금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상이 걸렸는데 그동안도 계속 이제 확진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굉장히 탑스타입니다. 지금 정우성 씨 그리고 고경표 씨, 박정자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알려졌는데 이 세 분 다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돌파 감염 사례인 겁니다. 네. 먼저 박정자 씨가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정우성 씨는 이때 또 이병헌 씨, 조승우 씨랑 광고를 찍고 있었습니다. 확진 그래요? 통보가 됐을 때. 그런데 다행히 이병헌 씨, 조승우 씨는 음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조승우 씨가 좀 간격이 멀긴 합니다만 확진 판정으로부터 한 5일 전, 수일 전에 또 영화상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네. 고경표 씨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제일 심각한데 네. 이 서울대작전이라는 영화 이게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 개막 당일날 벌어지는 카체이싱 블록버스터거든요. 여기에 문소리 씨, 유아인 씨, 김성규 씨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기 촬영 스태프까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서울 대작전 촬영 스케줄에 좀 차질이 생긴 게 네.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양윤선 평론가님, 정우성 씨가 무슨 영화제에 참석했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영화인들, 톱스타들, 톱 배우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입니다. 청룡영화상 감독상 시상자로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다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때 이 감독상 트로피를 유승환 감독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두 사람 다 음성 판정을 다행히도 받았고요. 이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청룡영화상 발생 당일 이 정우성 씨가 확진 받은 날짜와 간격이 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모든 지금 방역 지침과 별개로 청룡영화상에 참석했던 배우 대부분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았거나 또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느 영역도,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확진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바꿔 말하면요.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 확진자에게
비난을 할 수만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이 무슨 책임론, 낙인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삼가야 되고 일단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되고 방역 당국의 수칙 정말로 준수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